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자, 오늘은 이 신형 투싼을 한번 시승해 볼까 합니다. 그냥 일반 가솔린 디젤 모델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근데 지금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정말 엄청나게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날파리가 이렇게 많은 거야. 아까부터 졸라. 자, 지금 말이 좀 샜는데요. 우리가 올해 초 좀 핫한 차를 꼽은다고 하면 뭐 카니발도 있겠지만 소렌토의 인기를 또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뭐 소렌토가 출시하자마자 엄청나게 사전 계약이 많이 되고 판매가 실제로 많이 됐었죠. 소렌토 같은 경우에 거의 18,000대 정도가 사전 계약이 됐었는데요. 그 중에 16,000대인가요? 한 60% 이상, 70% 가까운 차량이 하이브리드 모델로 계약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렌토는 1000cc, 1600cc 미만의 기준으로 리터당 15.8km인가 연비가 나와야지만 하이브리드라고 인정을 받아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친환경 그 혜택인 하이브리드 등급을 받지 못해서 좀 안타까움을 받았죠. 뭐 당연히 소렌토가 그랬기 때문에 산타페 하이브리드 역시 출시가 아직 미정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 투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16km 이상이 훌쩍 뛰어넘기 때문에 당당히 친환경 혜택을 받고 하이브리드라는 이름을 달고 출시를 했습니다. 사전 계약이 소렌토가 하루에 3,900대인가가 되면서 거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얘는 그 소렌토의 인기를 뛰어넘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하이브리드만 5,000대 이상이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야 돼야 받을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죠. 물론 내년이 되면 개별 소비세가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아마 한 50만원 정도 줄어든, 개별 소비세까지 받으면 90만원 정도가 되는데 개별 소비세를 못 받으면 40만원 정도인가 50만원 정도인가 줄어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전 계약이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뭐 모던, 그 다음에 프리미엄, 인스퍼레이션이 있는데요. 모던 같은 경우에는 2,857만원,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3,073만원, 그리고 인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3,467만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기본 뭐 빌트인 캠 이런 옵션들을 다 하면 사실 인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3,700만원 정도면 풀옵션을 출고할 수 있는 금액대가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우리 장모님 선물로 아반떼를 사실 선물해 드렸잖아요. 그때도 중간 등급 프리미엄에 거의 모든 옵션을 집어넣어 출고를 했는데, 차는 요즘 현대자동차가 좀 머리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미엄에 옵션 넣을 바에는 가장 상위 등급인 인스퍼레이션을 선택을 하고 다른 옵션을 안 넣는 게 그나마 가장 합리적이고 오히려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릴 거면 사실 그냥 인스퍼레이션 등급의 옵션을 빼고 출고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아쉬운 게 매번 시승차는 풀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모델과 좀 비교를 할 수 있게 일반 뭐 모던 등급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이게 비교하면서 요건 좋고 요건 나쁘다 이렇게가 되는데, 아무래도 다 풀옵션이다 보니까 다 너무 멋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모던 등급에 뭐 갑자기 뭐 이쪽에 다 블랙 하이그로시가 들어왔는데 모던 등급이 이게 블랙 하이그로시가 막 아니라든지 이 뒤에 테일램프가 막 중간에 불이 빠진다든지, 아반떼 내가 깜짝 놀랐거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 투싼도. 그래서 그런 거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인스퍼레이션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오늘 무엇보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투싼 하이브리드는 현대차 최초로 스마트 스트림 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230마력, 최대 토크 27, 그리고 복합 연비 16.2km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상한 씨가 또 와가지고 저번 채널에서 저기 카니발 나왔다가 요 오질하게 먹었잖아요. 저 어디 갔어? 자, 살았죠? 자, 어쨌든 오늘 그 투싼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가시죠. 일단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때 진짜 이쁘지 않아요? 진짜 괜찮아요. 3,700만원에 이 정도면 전 진짜 추천할만 합니다. 제가 요즘에 좀 현대차나 제네시스 차들, 뭐 기아 차들을 좀 얘기하는 데 있어서 좀 부정적인 말을 좀 많이 하는데요, 이번 투싼은 솔직히 진짜 디자인으로는 깔 게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과하면 과했지 좀 되게 화려하단 말이에요. 이 그릴 보세요. 굉장히 화려한 그릴에 이 좌우 헤드램프가 쭉 이어진 이 느낌이 되게 스포티하고 되게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이 모양 자체가 되게 비슷해가지고 좀 일체감이 드는 그런 이어진 디자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디테일들 보세요. 헤드램프 뒤쪽에 이쪽에 약간 그 퀼팅 시트의 문양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차 자체를 멋지게 표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이 런칭 행사 때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한국판 우루스다, 이거 우루스다 막 이런 얘기해서 야, 이 새끼도 돈 받았네, 이거 너무 빨아지끼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옆에 이 캐릭터라인 보세요. 아니 인간적으로 이런 거 보면은
우루스가 진짜 이런 라인 갖고 있어요. 우리 아침에 우루스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봤잖아. 똑같았어. 이거랑 같이 세워놓으면 그냥 미니 우루스야. 임마 이게 조선의 우루스야 이 자식들아. 실제로 보면 멋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판매량이 모든 걸 증명합니다. 뭐 리뷰가 뭐 돈 받고 뭐 해서 뭐 빨아무리 빨아제껴봐야 이거 그래도 3,700만 원이에요.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영상만 보고 사는 사람 진짜 극소수입니다. 실제로 보고 시승도 하고 내가 비교도 해보고 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 산단 말이에요. 많은 소비자분들이 이 차를 보고선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에 5,000대 이상 계약이 된 거죠. 자, 이 옆에 캐릭터 라인이 진짜 무지막지합니다. 야, 이 그냥 진짜 전 거짓말 안 하고 옆에만 딱 봤을 때는 야, 이 람보르기니 우루스 뺨때고 후려치는 거죠. 특히 후면부의 디자인도 멋진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이게 전면부도 기가 막히지만 이 뒤태가 예뻐요. 이 테일램프도 역시 마찬가지로 테일램프의 문양을 이쪽에 디테일로 안에 넣기 때문에 밤늦게 바라봤을 때 사실 이 테일램프는 아주 늦은 밤에 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브레이크 그 테일램프 등이 들어왔을 때 그 멋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차를 살 때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뭐 엔진 뭐 연비 이런 것들도 있지만 감성이란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이 외관에 있는 디자인은 내가 볼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외관은 내가 보는 것보다 딴 사람들이 많이 봐주잖아요. 그때 딱 투싼을 타고 들어갔는데 어두운 주차장에서 이 테일램프 불이 딱 들어오면 시선 강탈. 사람들이 이거 뭐지? 이런 느낌. 아, 이거 되게 이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진짜 이 뒤태는 정말 저는 인정합니다. 게다가 이 마크 무늬도 이 안에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었죠? 여기 안에 문양이 이렇게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훨씬 더 많이 주는 거죠. 트렁크 공간은 요즘에 뭐 차박이니 뭐니 이러면서 뭐 대부분 그걸 되게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어졌다, 뭐 많은 사람들이 탈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 사실 차박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는 오해를 할 수 있는 발언이긴 하지만 이건 사람들의 취향입니다. 사람의 취향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차박을 할 거면은 그냥 편한, 아니 화장실도 없고 그렇잖아요. 편한데 그냥 호텔이나 이런 데 빌려서 들어가면 되지. 아니 이게 솔직히 공감 안 되더라고 나는. 차박은 도대체 왜 하는 거야? 어쨌든 안 보고 있지? 어쨌든 트렁크는 이 위쪽에도 여유가 있지만 안쪽에 또 다른 수납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짐들이나 좀 여러 숨기고 싶은 이런 데 보면 수납 공간 또 따로 있거든요. 원래 숨기고 싶은 것들 여기다 숨겨 놓으면 되고요. 트렁크 공간은 여기 했던 대로 이렇게 뒤로 하면은 폴딩이 돼요. 그러면 뒷좌석을 싹 다 접고 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똑바로는 안 되네. 완전 똑바로는 아니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눕는 건데 이거는 있다. 이거 썬루프를 이렇게 열어주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친구 옆에 딱 눕혀놓고 밤하늘의 별이 보고 싶니? 널 위해 준비했어. 이런 거. 아니 그런 거 안 해봤어? 여자친구랑? 심가장 그런 거 안 해봤어. 로맨틱하지 않네 사람이. 그렇게 안 봤는데 로맨틱하지 않구만. 자 어쨌든 뒷좌석으로 가보죠. 자, 뒷좌석을 넘어왔습니다. 투싼이 3,000만원 중반대로 넘어가면서 산타페 가격에 거의 육박을 해요. 그래서 야 이럴 거면 투싼 왜 사냐, 산타페 사는 게 낫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진짜 생각보다 많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사실 금액대를 잘 잡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딱 중간대를 잡아서 나는 그냥 이 좀 컴팩트한 사이즈에 많은 옵션들 그리고 럭셔리한 화려한 디자인을 가진 차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 투싼을 사면 되고요. 나는 큰 차가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산타페 조금 트림 낮은 거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잠깐 뭐죠? 아니야 이게 왜 뭐야 이거? 럭셔리. 아니 진짜요? 네. 이거 어디서 한 거예요? 금가루를 녹여가지고. 진짜요? 형 봤습니다. 그 사실 너무 네. 나 좀 있으면 깜빵 가면. 진짜요? 네, 깜빵 반찬 20가지. 제가 몇 회 가겠습니다 여기. 네, 반찬 20가지. 인사 한번 해주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장지택입니다. 이제 조만간에 네. 들어가실지도 모르는 우리 큰 형님. 예, 제가 많이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되게 형이 조용하네요. 저런 분이 아닌데 역시 소장이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저 보니까 좀 튀고 멋지지 않아? 어쨌든 여러분들 뭐 많은 것들이 지나갔죠. 우리 진택이 형도 지나갔고, 자 본격적으로 하이브리드 시승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하죠. 자 실내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실내가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랑 탔을 때랑 좀 느낌 자체가 좀 다르긴 하네요. 외관도 되게 미래지향적이지만 실내도 되게 다르지 않아요?
네, 실내도 아, 다 터치 이런 걸로 바뀐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불편할 수 있으면 불편할 수도 있는데 지금 많은 것들이 터치고 이쪽 센터페시아 쪽, 그러니까 인터페시아 이런 부분이 되게 좀 미래지향적인데 이쪽 밑에 공조기 부분 역시도 다 터치로 작동이 됩니다. 이거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23.5도로 맞춰놓고 오토 맞춰놓으면 건들 거 없어요. 사실 이게 가장 평균 온도라서 미세먼지가 요즘 되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기청정기 모드가 사실 좀 많이 좀 유용하게 사실 쓰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두고 출발해 보죠. 자,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싼은 그 시스템 합산 230마력, 토크는 27토크 정도를 자랑을 합니다. K5, 그 다음에 뭐 그랜저 같은 세단 하이브리드는 시승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SUV의 하이브리드는 처음 아마 저희가 리뷰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소렌토라든지, 소렌토가 사실 하이브리드라는 타이틀을 뺏겼죠. 정부에서 정해준 15.8km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충족을 하지 못해가지고 아쉽게도 그 세제택도 못 받고 하이브리드라는 타이틀도 뺏겼습니다. 하지만 투싼은 16.2km, 공신연비 16.2km를 달성을 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타이틀을 달게 됐죠. 그래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이 받았고요. 저희가 지금 주행 코스가 지금 한 우리가 87km 정도 주행을 했는데 연비 찍힌 게 16.7km, 15점 이렇게 나올 정도로 훌륭한 연비를 자랑을 해요. 하이브리드 선택하는 분들이 연비가 중요해서 연비 때문에 선택하시는 분들도 생각이 되게 많습니다. 디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비는 훌륭하지만 진동이라든지 소음 부분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주행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소음 부분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카니발을 타고 다니는데 그런 소음과 진동이 지금 많이 올라와요. 반면에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또 좋지가 않아요. 아무리 뭐 좋다고 하지만 뭐 뻥연비라는 게 괜히 나온 게 아닌 것처럼 막 한 G80 같은 경우 뭐 공신연비 뭐 한 8, 뭐 9 이랬잖아. 실연비 뭐 3, 4 나오거든. 연비 진짜 안 좋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가솔린 모델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연비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고민을 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게 바로 하이브리드입니다. 물론 일반 모델들보다 한 10% 내지 15% 정도 더 비싼 차값이 문제긴 하지만 여유가 있다면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게 되게 어떻게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연비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그 다음에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되게 조용하죠. 소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확 생각이 드는데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많은 차주분들한테 제가 여쭤본 게 있어요. 이 차를 왜 사세요? 일반 모델들보다 10% 내지 15% 더 비싼데 왜 사시는 거죠? 단순히 연비 때문에 사시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조용한 정속성이 있어요. 하이브리드 차들은요 되게 조용해요. 저속에서는 전기 모터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진짜 전기차 특유의 그런 조용한 정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전기 배터리가 주행 중에 보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주행감도 선사를 해줘요. 물론 하이브리드가 퍼포먼스적인 차는 아니지만 그런 답답하지 않고 파워풀한 그런 주행감도 이 하이브리드는 느끼게 해줍니다. 이런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얘가 230마력 27토크면 이렇게 퍼포먼스적인 그 출력은 아니지만 세팅 자체가 되게 타이트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오늘 지금 주행 코스가 약간 와인딩 코스예요. 이런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차를 좀 급하게 좀 과격하게 몰아도 차를 이렇게 잡아주는 듯한 느낌을 확 받을 수 있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SUV 특성상 차체가 높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나창나창해도 멀미가 나거나 좀 이렇게 불안하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투싼은 그런 느낌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눌러주는, 코너에서 눌러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노멀 모드는 이 악셀 반응이 약간 좀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살짝 0.5초 이렇게 늦게 탁탁탁 놔주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너무 타이트하면 운전했을 때 피로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스포츠 모드에서의 투싼 반응, 이 악셀 반응이 좀 느껴지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악셀을 밟았을 때 바로바로 나가는 게 운전자에게 전달력이 확 오는 거죠. 내가 지금 달리고 있구나. 게다가 이 악셀 반응도 악셀 반응이지만 이 핸들, 지금 이 스포츠 모드거든요. 이 묵직함이 느껴지나요? 굉장히 묵직해져요. 반대로 일반 스마트 모드예요. 느껴져요? 이 부드러움 차이가 되게 부드러워집니다. 이 핸들이 일반 모드에서는 되게 부드럽고 편하게 되어 있고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묵직하게 바뀝니다. 이런 모드에 대한 변화가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는 게 단순히 그냥 RPM만 조금 조정해가지고 스포츠 모드다 이런 거, 이거 좋지 않아요.
악셀 반응도 바뀌어야 되고 핸들도 묵직해져야 되고 달린다는 거를 느낄 수 있게 그런 모드가 바뀌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나름 괜찮게 세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자, 그리고 소음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뭐 풍절음이랑 노면 소음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냥 이제 내가 생각했던 기준치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3천만 원 중반인데 뭐 1억짜리 차를 원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뭐 3천만 원짜리 차 때 생각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되게 조용하다, 이 정도면 생각보다 조용한데? 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중접합 유리는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중접합 유리는 아닌데도 되게 외부로 들어오는 그런 풍절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조용하다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그 소음은 소음 부분에서 노면 소음은 조금 올라온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이 투싼의 가격을 생각을 하면 이 풀옵션, 인스퍼레이션의 풀옵션 옵션을 생각을 하면 3,700이면 뭐 산타페도 조금만 더 보태면 살 수 있다. 실제 맞습니다. 근데 운동 성능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가족이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큰 차를 사는 게 맞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좀 더 젊은 오너들, 투싼이 사실 30, 40대 젊은 오너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운동 성능을 생각을 한다면 산타페보다는 이 투싼이 좀 더 재밌거든요. 왜냐면 컴팩트하잖아요. 이 물리적인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차가 작고 아담하고 파워 출력이 좋으면 운전이 재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싼이 훨씬 더 그 젊은 오너들, 그러니까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가족들 차면 산타페를 선택하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좀 더 컴팩트하게 타시려면 투싼도 맞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시승을 저희가 해봤어요. 이 투싼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해봤는데 내려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하루에 5,000대 이상의 계약된 지금 올 하반기 가장 뜨거운 화제의 차, 바로 신형 투싼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해봤습니다. SUV 최초의 하이브리드라는 타이틀이 맞나? 가물가물하네요. 맞지 안 맞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뜨거운 관심이 많은 차인 만큼 좀 힘을 기울여서 한번 시승을 해봤습니다. 원래 보통 우리 시승 코스 되게 짧게 잡잖아요. 근데 얘는 거의 지금 뭐 한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를 주행을 할 만큼 되게 오래 타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올 때 이제 우리가 리뷰를 이야기를 했는데 되게 만족도가 높은 차인 것 같아요. 진짜 컴팩트 SUV의 그런 재미난 요소, 그러니까 밸런스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걸 되게 잘 표현해냈다. 그리고 일반 모드에서는 되게 부드러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일리카로도 적합하다. 연비가 16.2km, 미친 연비죠. 그런 매력적인 연비, 게다가 하이브리드 특유의 조용한 정속성까지. 야, 이거 약간 무슨 그 홈쇼핑 얘기하는 그지 않냐? 어쨌든 이 투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비싸요. 3천만 원 중후반의 금액대이긴 한데요.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주더라도 진짜 만족도 있는 차를 타고 싶다, 완성도가 높은 차를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금액대를 생각했을 때 3,800만 원, 뭐 풀옵션 3,7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비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차를 선택을 해도 굉장히 만족도 있게 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심 과장도 실제로 이제 지금 차를 살 나이잖아요. 3천만 원대면 훌륭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요? 저 진짜 괜찮다고 봐요. 일단 연비. 연비. 네. 그리고 디자인도 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질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디자인도 질리지 않고 연비도 훌륭하고 주행 성능 역시도 진짜 여기에 그냥 투싼 N이라고 말이 다 붙여도 될 만큼 그런 퍼포먼스적인 부분도 훌륭했거든요. 자, 어쨌든 오늘 리뷰했던 신형 투싼 하이브리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이제 시승차를 만약에 받게 되면 좀 비교 시승이나 좀 이런 더 디테일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바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또 누구지? 카베이의 그 민경님인가? 네. 트렁크 공부하는 여유 하잖아요. 내가 하면 욕먹으려나? 제가 그 카니발 리뷰 때 댓글 달았거든요. 어우, 차가 안 보인다고 그냥. 그렇지, 이각도. 자, 오늘 한번 트렁크 공간 리뷰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한번 신발 벗고 해야 되나? 네, 신발 벗으면 닭가는 양말 지나가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트렁크 공간 굉장히 좋고요. 아우, 앉았는데 너무 좋네요. 이거 기가 막히거든. 인정해야 해요. 여러분들보다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냥 보일 때 차가 안 보이더라고. 근데 오늘 민경님 안 왔나? 왜 안 왔지? 보면 인사 좀 하려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카베이의 민경님을 왜 초대 안 했습니까? 근데 진짜 안 되겠네. 아니, 떠오르는 레진성님이라든지 카베이의 그 민경님이라든지 이 사람들도 안 되겠네.